피 과장은 대기업 유통업계 7년차 직원입니다. 그는 오로지 임원이 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칭 주제도 임원 되기로 잡았죠. 심지어 제게 기업의 팀장이나 임원을 만날 기회가 많을 테니 빨리 임원이 될 수 있는 묘책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런 피 과장이 코칭 첫날부터 지각입니다. 유통업이 한창 대목일 때라 이 시간에 빠져나온 것도 눈치 보였다며 가쁜 숨을 돌렸지요. 우선 피 과장이 선택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대화가 겉돌았습니다. 그래서 피 과장에게 과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2주 두 번째 코칭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임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 거죠. 그러나 2주 후에 만난 피 과장은 너무 바빠서 과제를 못했다며 그간 TFT 활동으로 얼마나 정신없이 지냈는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무언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처럼 코칭에 집중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임원이 진심으로 원하는 목표인가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잘하시지만 그게 정말 과장님의 언어와 감정인진 잘 느껴지지 않아서요. 피 과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곤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나던 날, 피 과장의 표정이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지난번에 이게 제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맞냐고 하셨을 때 사실 좀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건 생각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던 중에 친한 선배와 점심을 먹었어요.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회사를 같이 다닌 각별한 사람이에요. 실은 선배가 얼마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 선배, 일도 잘하고 윗분들과 관계도 좋아서 아주 잘 나갔거든요. 모두 놀랐죠. 회사 그만둔 후에 따로 처음 만난 자리여서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었냐고요. 선배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친 듯이 일에만 둘러싸여 살다가 자신에게 물어봤대요.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거냐? 하고요. 그런데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제대로 살고 싶어서 그만뒀대요. 일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저한테도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래요. 본인은 지금 정말 행복하다면서요. 피 과장은 절친한 선배의 이야기에 무척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배와 이야기하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잘 살고 있나 싶었어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어떤 질문이든 청산유수로 답하던 피 과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피 과장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10년 후에 저는 지금의 상무님처럼 회사밖에 모르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어쩌면 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열심히 사는데도 제대로 사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너무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요. 점점 더 많은 역할이 주어져 지치고
무엇 하든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가치입니다.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며 살고 있는 건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치는 방향입니다. 삶의 나침반, 방향 표지판 같은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향해 가야 할지 알려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삶에서 중요한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지키고 싶은 것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성장의 가치인 사람과 안정의 가치인 사람은 같은 상황에도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그에 따라 이들의 삶에는 조금씩 차이가 생길 테고 인생의 종착점이 다르겠지요. 이처럼 가치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라는 질문에 답을 알려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공들여야 하는 것과 스쳐 지나가야 하는 것을 분류해 줍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잊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치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우선 가치를 구별하면 훗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후회 없이 나답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가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걸음이 어느 곳을 향하는지 스스로 알고 그 선택에 따라 달리고 멈추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치란 우리가 말하는 목표나 꿈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목표나 꿈은 원하는 것을 설정하고 그걸 얻게 되면 끝이 나지만 가치는 목표까지 가기 위한 방향키이므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해 내 집을 마련할 거야 라는 목표는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갖는 순간 끝이 나지만 가정, 사랑이라는 가치는 그 이후에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나를 이끌던 그 가치들이 안내하는 대로 또 다른 목표를 세울 테니까요. 이렇게 가치는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멀리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추구해온 가치로 나를 기억할 테니까요. 우리 삶에는 목표와 과제,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늘 새로운 것들이 삶의 모퉁이에서 기다리지요. 가치가 정렬되어 있으면 삶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음에 안 들고 내일은 더 힘들지 몰라도 지금의 내 행동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에 자기 확신과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가치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의 리스트로 또는 하고 싶은 일들로만 하루, 일주일, 1년을 채워간다면 삶이 당신을 흔들 때마다 불안할 겁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잠시 멈추어서 나의 가치를 들여다보세요. 가치에 따라 살아가면 아무리 강한 외풍이 불어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임원이 되는 것보다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던 피 과장에게 가치란 무엇이고 그것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잡아줄 50개의 가치가 적힌 가치카드를 테이블에 늘어놓았습니다. 40쪽과 같은 단어가 적힌 카드입니다. 50개의 가치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번에 내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선택하려고 보면 이게 내 가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은 단어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이 잘 살았다. 수고했어. 나답게 잘 살아왔어. 라고 말하려면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할까요? 피 과장에게 가치카드를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게 했습니다. 왼쪽에는 내 가치처럼 느껴지는 단어를, 오른쪽에는 단번에 보아도 내 가치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단어를 놓게 했습니다. 헷갈릴 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직관적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피 과장은 어떤 가치카드는 보는 즉시 왼쪽에 놓았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한참을 들여다보며 고민한 후에 선택했습니다. 왼쪽에 놓았다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바꾼 카드도 있습니다. 분류를 마친 피 과장이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빼둔 카드는 치우고 왼쪽에 있는 가치 카드를 다시 분류해 볼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더 내 것처럼 느껴지는 가치를, 오른쪽에는 덜 내 것처럼 느껴지는 가치를 두기로 했습니다. 피 과장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가치 감별사처럼 정성을 쏟아 가치 카드를 분류했습니다. 더 어렵네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진짜 내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저와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선택하세요. 왼쪽에 둔 가치 카드가 15장이 있네요. 이제 여기서 6장만 골라내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요. 피 과장은 마지막 질문에 꽤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선발한 6장의 가치 카드를 그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피 과장이 고른 우선 가치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오직 임원이 되는 것만이 목표라던 피 과장이 선택한 가치에 성공, 성취, 명예 등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의외였죠. 가치 카드를 선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어려웠어요.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걸 구분하며 사는 게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가치들은 어때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맞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잊고 있었어요. 가치카드를 보며 생각에 잠긴 그에게 임원이 되고 싶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임원 정도는 돼야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임원이 되고 외제차를 굴리고 몇 평 이상에 살아야 대학 동기들이 보기에 뽀대가 나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면서요. 실제로 피 과장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고 때로는 주말 근무도 강행했습니다. 자신을 똑 닮은 아들 둘과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정작 가족은 아빠와 남편을 잃어버렸고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무엇보다 피 과장은 혼자서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미래를 꿈꾸는 일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편히 커피 한 잔 마시는 일조차 점점 더 어려워졌고, 1년 후 자신의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 과장이 선택한 인생의 가치와 그의 실제 삶을 비교해 보니 제대로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가장 먼저 선택했지만 그는 지금 가족과 눈을 맞추고 마음을 나눌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꽤 오랫동안 초점 없이 한 곳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니 긍정과 변화도 느껴본 지 오래였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해긴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나 자신을 실제 자기, 이상 자기, 당위 자기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실제 자기란 거울로 관찰할 수 있는 키, 얼굴, 생김과 같은 외적인 모습을 포함해 직업, 수입, 능력 등 현재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말합니다. 이상작이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만 상상하면서 꿈꾸는 이상적인 자기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더 높은 회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저 연예인처럼 예쁘고 날씬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당위작이란 자신이 가져야만 한다고 의무적으로 느끼는 자기입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니까, 장남이니까, 어디 어디 출신이니까 라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떠한 모습의 실제 자기, 이상 자기, 당위 자기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 간의 차이가 벌어지면 낙담하게 됩니다. 사소한 실수를 해도 자신을 원망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다른 활동에도 흥미를 잃지요. 반면 실제 자기와 당위 자기 간의 차이가 벌어지면 걱정과 염려, 공포가 많아집니다. 실제 자기와 이상 자기 사이의 차이는 우울증, 실제 자기와 당위 자기 사이의 차이는 불안 증세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피과장은 당위 자기에 대한 압박감이 컸습니다. 항상 임원이 되어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었죠. 동기들 사이에서 튀어야 한다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염려로 정작 진짜 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동료들의 시선 혹은 부모의 기대가 만들어낸 가짜나였습니다. 방송에서 우리나라 엄마들의 뇌를 분석하는 흥미로운 실험이 소개되었습니다. 엄마들에게 특정 자극을 준 후 뇌 fMRI를 분석하는 연구인데, 우리 아이가 90점 맞았어요 라고 했을 때는 엄마의 뇌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우리 아이는 70점 맞고 옆집 아이는 50점 맞았어요 라고 할 때의 즐거움과 보상을 담당하는 쾌락 중추가 활성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개념을 가진 게 아니라 제3의 시선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뇌신경조차 타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당위자기에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면 바람이 세게 불 때 방향성을 잃고 결국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인가 라는 무기력함과 허무함을 만납니다. 또 우리는 이상 자기를 꿈꾸며 실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손안에 든 보석은 보지 못한 채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꿈꾸는 것과 같죠. 그러면서 파랑새를 잡지 못하는 자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며 원망하고 탓합니다. 이렇게 이상지기와 당위자기가 실제 자기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상자기를 위해 노력하되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위자기를 의식하되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사랑하는 방법, 진짜 나와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피 과장이 자신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도록 방향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6가지 가치와 관련해 현재 무엇을 실천하고 있나요? 그는 씁쓸한 미소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우리는 6가지 가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치에 따라 살기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 만큼 야심찬 목표부터 하루 10분씩 실천하면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나의 방향을 향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가치와 연결된 그 10분이 당신의 한 달, 1년, 10년 후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계획을 세워놓고도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헝클어지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그냥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거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치 시간표를 만드는 이유는 또 새로운 시간을 골라에 갇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있는 곳에 좌표가 확실하면 길을 잃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듯 인생의 가치가 분명하면 시간을 원하는 방향으로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는 만족스럽고 또 하루는 아쉬운 시간을 보내면 그 순간에는 삶이 삐뚤삐뚤 그어진 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치 시간표에 따라 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은 한 방향으로 잘 흘러가는 하나의 긴 곡선임을 말이죠. 바쁜 일상을 지나다 보면 문득 내가 잘 살아가고 있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가치 시간표를 통해 그것을 정렬하며 살다 보면 내가 원하던 길인가에 대한 답이 조금씩 선명해질 겁니다. 삶의 고비에서 목표와 방향을 수정할 수 있고 언제 멈추고 쉬어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과제에 허덕일 때, 깊은 웅덩이에 빠지거나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먼저 밥을 든든히 먹고 잠을 푹 자고 좀 쉬세요. 그리고 무엇인가 시작해보고 싶다면 당신의 24시간을 다시 설계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부러워하지 말고 못나 보이는 자신을 괴롭히지도 말고 가치 시간표 만들기를 권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지키고 싶은 것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다시 일어나 걷고 뛰기를 바랍니다. 햇볕을 흠뻑 받는 방향으로 마음이 쭉쭉 자라 자신이 삶을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